김건희는 유죄입니다. 빼박이에요. 지난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단 사건을 수사한 백혜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관 공무원 연루 의혹을 보도자료에 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도 전화를 걸어 관세청 국정감사 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장이 전화를 해서 국정감사에 대비를 위해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업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경무관은 이른바 멋쟁 해병 대화창에서 이종호 씨가 승진을 시켜줄 것처럼 언급했던 경찰 간부입니다. 조 경무관은 이 씨와 모르는 사이며 승진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영등포 서장은 용산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세관 연루 의혹은 마약 조직원 진술뿐이라 보도자료에 담지 말도록 지시했던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보도자료 내용을 실무적으로 조율했을 뿐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이 됐습니다. 백경정은 최근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자 보세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이게 돈이 생기는 문제야. 만약에 진짜 주가 조작 한다면 그러면 돈 욕심 있는 누군가가 뒤에서 기획했겠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마약도 돈 생겨요. 에이 설마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지 맙시다. 사실관계가 너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요. 이게 왜냐하면 그 마약 사건이 적발된 경위가 확실하게 지금 공개돼 있지는 않고. 네. 그럼 세관이 관련돼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세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마약 반입에 협조를 했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관에서 마약을 이제 압수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압수한 마약을 다 폐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규정상 보면. 근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압수했으며 그 압수한 마약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왜 용산은 이 사안을 심각하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블랙박스예요. 이게 대통령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이 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대통령실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그 어찌됐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인물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등장 인물을 보면 자 조병노라는 경무관이 있잖아요. 그 경무관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탁받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병노에게 누가 부탁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연결고리가 조병노는 이종호와 연결이 돼 있고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만약 관심을 갖는다면 김건희 여사의 압박이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냄새가 나죠. 네.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우연이야 이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래플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회사를 했던 이종호라는 이 2차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네. 이 사람 입에서 김건희 이름도 나오고 조병노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냄새는 나죠. 네. 근데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이 아직 충분치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래 언론이 이거 탐사해야죠. 근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 저널리즘 쪽에서 해야 되는데 네. 여긴 접근이 안 돼. 왜냐하면 출입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죠? 거기는 이미 기성 언론이 주도권을 쥐고 기득권으로 다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돼요. 그게 뭔가 제보자가 나오거나 제보자가 나와서 기성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거기서 보도를 안 해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 쪽에서 불거져 나오면 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 뭔가 지금- 이상한 사건이다 이거는. 지금 아니 근데 관세청장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리고 조병노는 인천공항에서 네. 그 근무를 했었고 세관에서. 네, 세관에서 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자기가 전화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죠. 그럼 왜 그랬을까? 밑에 그냥 직원 한두 명이 했다면 그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끊어내잖아요, 대개는. 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언론사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건은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인데 한동훈 입장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야, 내가 사주면 네. 그 덮어야지. 아니 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언론사 사주들은 다 덮는 거지 이거를. 아니지. 네. 너무 흥미롭잖아. 이거 영화 아니, 한 장면이에요. 영화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정의로움까지 갈 필요 없이 궁금하잖아. 너무 궁금하고 너무 흥미롭잖아.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사 사주들은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자, 매불쇼가 아. 탐사 취재 기자를 몇 명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사 사주들은 본인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먼저 생각해요. 이 부분을 만약에 캐고 파서 보도를 했을 경우에 내가 신문사와 방송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욱 씨는 모르겠어요. 정의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흥미로울 수 있지만 네.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정부 광고 받는데 방해가 되거나 정부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다른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말도 안 그 돼. 정부 광고 이런 거 좀 어떻게 끊어낼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광고 효과도 없잖아. 지금 네. 이제 제 책 광고를 안 해요 신문 방송에. 왜냐하면 효과가 없었어. 효과가 없어. 돈만 들지. 네.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는 왜 신문 방송에 홍보를 계속 하는 거야? 효과도 없는데. 없는데 차라리 매불쇼에 광고를 붙여. 그렇지. 이것도 웃기는 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되게 비슷하게 나눠줘요 매체별로.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매체한테 뭐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주거든. TV조선에 뭐 10억 원 문체부에서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고. 그렇죠. TV조선은 떠먹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하고 있는 거죠. 거지. 그렇게 해서 언론을 다루는 거예요. 이 마약 밀수 도와준 세관은 처벌 받았습니까? 아, 지금 현재 7명이 입건된 상태고 복직했대 복직. 복직에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입건은 됐고 근데 지금 뭐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죠. 아니 세관이 가장 막아야 되는 게 이런 마약 밀수범인데 그게 이런 핵심이죠.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거 아주 강력하게 처벌받을. 특히 이 정부에서는 박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형 가도 지금 시원찮을 예. 판인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봐야 돼. 마약과의 전쟁 본인이 아니, 주창했잖아. 오바마 같은 정치인이라야 물어보지. 오바마 같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거지. 한동훈한테 물으면 왜 저한테 묻습니까? 민주당에서 시키던가요? 이러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한동훈 대표한테만큼은 얼마나 마약과의 전쟁을 맞아요. 입에 많이 올렸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당 너네들이 검수안박해서 마약 수사 못한다고 얼마나 아니 이거는 기자가 묻기 전에 한동훈 대표 입장을 내야 돼.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 왜 그래? 마약 중독이 심각해요 대한민국이. 네. 청정국이 아닙니다. 이게 최상병 건에 비해서 언론 양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도 이거 지우지는 못해요. 아, 이게 그런가요? 이제 국정조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 이런 게 이제 10월달에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냥 못 넘어갑니다. 어차피. 요건 진짜 약간 좀 희한한 뉴스로 저는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 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다 때려잡는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천세관에서 대량의 마약이 이제 입수가 됐는데 요 수사를 좀 무마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뭐 내부 고발처럼 이제 세상에 알린 게 이제 백혜룡 경정이었는데 네. 이분이 최근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실제로 그때 밀수했던 규모가 보도됐던 74kg가 아니고 한 300kg 정도 되는 아주 대규모의 양이었고 예. 그 당시에 외압이 있었는데 외압에는 이분의 주장이에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그러니까 검찰 라인 좌르륵 이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잠깐 들어볼게요.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경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검찰 거의 수뇌부 같은 사람들이 이 마약 수사를 막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검찰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예.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예.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네. 의혹이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지금 여러 음모론 같은 여러 시나리오가 좀 있기는 있죠. 왜 검찰이 그때 막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막았다면? 백효령 경정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처음에 이거를 적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사를 좀 하려고 봤더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그 마약을 수사를 하려고 봤더니 인천세관 공무원도 연관이 되어 있다더라. 이거 좀 수사 규모가 커지겠는데?라고 했는데 수사를 지휘하던 중에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로부터 이제 외압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네. 경찰에서는 수사 지휘 계통이 아니고 아예 서울청에서 다이렉트로 야 이거 관세청에서 이제 얘기도 있고 한 거니까 좀 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영등포 서장이 이거 용산에서 좀 괘씸해하고 있어. 영등포 경찰서장이. 예,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외압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외압의 주체로 이제 지목이 됐던 이제 그 서울청의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러니까 여기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네, 통화 녹취에서 네. 이 사람 이제 승진시켜야지 뭐 이런 뭐 녹취가 등장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윗선에는 더 용산이 있는 거 아니야? 당시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고 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좀 등장하기도 했어요. 네. 뭐 사실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여기저기 계통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가 됐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뒤늦게 이제 이 사건 들여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외압 의혹 실제로 있었는지 들여다 보겠다, 합동수사팀 꾸리겠다라고 하니까 백혜령 경정은 아니 니네가 외압 행사의 주체였는데 검찰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니네가 수사를 한다고? 왜 셀프로 수사해서 증거인멸하게? 나는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어. 이건 특검해야 돼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 원래 이 정도로 큰 마약이 만약에 이제 뭐 걸렸다 치면 서로 수사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경쟁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 혹은 뭐 발표를 못하게 막는다 이거 자체는 참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뭐가 정상적으로 안 될 때는 네.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가? 막았을 때 이득은 누구에게 가는가? 그 동기가 네. 늘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네. 다 그래왔어요. 사건. 누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74kg 그 이상의 어떤 세관과 관련된 마약 수사 사건을 네. 잡아냈어요. 네. 백현웅 경력이 당시 이제 영등포 마수팀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영등포 소장은요, 이거 진급건인데. 대박건이죠. 대박건이죠. 네. 그래서 브리핑을 준비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 소장은 이 건에 대해서 위에서 찍어 눌러도 막물로 항명할 정도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수사해서 했는데 이거 합니다 해야 네. 되는데 위에 서울청에 있던 조모 생활안전부장이 백혜룡 경정에 전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영등포 소장은 또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수 팀장이었던 백혜룡 경정한테 이거 하지 마라. 아니 세관 빼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세관이 들어가니까 사건이 그럴싸해진 거지. 그냥 마약 일반임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마약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큰 규모긴 하나. 규모긴 하나. 근데 이제 세관이 여기 협조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이 마약에 협조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 이면에 지금 뭐 아까 신 기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김건희 씨의 그 집안 쪽에 네. 있는 무슨 여러 가지 회사도 좀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심심치 않게. 네. 워낙 미스테리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이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그다음에 인사도 거죠. 여기에 예. 좀 뭐 개입이 된 것 같고 이종 블랙홀 예. 인베스트먼트 그 전 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좀 이게 개운치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검찰에서 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검찰을 못 믿다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상설특검이 지난 3월에 본회의 통화는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상설특검을 임명을 계속 안 했죠. 그렇지 안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상설특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설특검으로. 상설특검은 기간이 짧아요. 예, 예. 수도 적고. 그러니까 이 건은 단타로 해서 밝혀내는 게 좋겠다. 단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화 뭐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말씀 들었지만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을 하셔서 네. 예를 들어 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전 장관은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고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냥 다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한동훈 전 장관도 사실 마약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또 표명한 예.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 이걸 좀 줄일 때도 가장 또 네. 크게 목소리 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그 마약 수사 같은 어떻게 할 거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근데 검찰이 이 수사를 만약에 막았다면 이 백혜련 경정의 얘기처럼 막았다면 왜 막았을까? 이게 참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뭐 개입한 거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시를 하게 되면 네. 국민들께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한 거고 네. 제가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하여튼 뭐 보통 마약 뭐 일반인 뭐 이런 거 할 때 몇 그램 뭐 10g 이 정도 단위인데 네. 74kg 뭐 혹은 300kg이면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1,000만 명 이상이 아마 투약할 수 있을 정도 약이라고 양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여튼 우리 서영주 소장님 보실 때는 상설특검 정도로 네.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짧고 굵고 신속하게 네. 밝혀내야 된다. 알겠습니다.